안녕하세요. 영어 멘토링TV의 신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능 영어 영역 독해 유형병 전략 5강 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제와 비슷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앞쪽에서 풀었을 때는 그동안은 핵심 문장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다른 방식이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찾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읽고 찾아가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배우는 요지는요, 문제풀이 전략이 첫 번째는 반복되는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선택지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어떤 내용이 핵심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후에 그 핵심 내용과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찾아가면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렇게 요령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잘 읽으면서 핵심 단어를 찾아내면서 푸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우리 2020학년도 수능 21번 문항부터 22번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글의 요지를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는 거고요.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핵심 문장을 파악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제가 굳이 문장을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위주로 보도록 할 건데요. 해석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어떤 양의 수를 세고자 하는 욕구만큼 문자 언어처럼 근본적인 어떤 진보의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 이렇게 뭔가 키워드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제가 빨간 색깔로 색칠한 게 전부 다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 또 반복되고 있죠, 아까랑. 아까 뭐였어요? 문자 언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진보의 원동력인데 그게 욕구가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경제 활동을 수반했다. 뭐 이유가 뒤에 나왔지만 어쨌든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또 인간의 글쓰기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는 거죠, 문자를 통해서. 이것은 뭔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다 했다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지고 하는 기록을 했다라는 걸 또 말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써서 기록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위대한 문학작품을 기록했는데 그거는 차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했다. 뭐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건 있었지만 위대한 문학작품에 대한 기록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 살아남은 것은 영수증 덤이다라는 거. 이렇게 영수증도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걸 한 번 더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기록이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상업적인 기록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더 문학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 선택지와 한번 이 키워드들을 한번 연결 지어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동시에 문제 풀면서 하면 좋은데요. 저는 일단 좀 내용을 보고 맞춰 가려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요. 문자 기록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문자를 언어처럼 하는 것이 뭔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해서 1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자 기록의 원동력, 문자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 기록하는 것은.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문자 기록의 욕구가 있었고 경제활동을 수반했다. 1번과 2번의 경제활동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초기 글쓰기,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은 수단 안 가렸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보기에서 볼 수가 없어요. 선택지에서 볼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도 지금 보면은 없지만 뭔가 경제랑 관련된 활동을 남겼다라고는 우리가 의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대한 문학작품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학작품 이런 얘기도 지금 선택지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대부분 영수증 덤이다라고 해서 고대 사회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영수증이라는 것은 결국 또 경제적인 어떤 활동과 관련된 그런 결과물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시면 기록이 없었다면은 문학도 알 수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문학 작품 얘기 나오지도 않고 여기 밑에 보면요 고전 문학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또 크게 연관성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기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답은 1번
고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반복되는 말, 그 다음에 선택지에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말을 골라내는 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빠르게 읽으면서 선택지 보면서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는 오류 없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9학년도에 한번 수능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핵심 문장을 파악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여기는 정보에 기반한 사회로 진화하면서 가치를 가진 개념이 등장했다. 근데 보면은 하나의 상품, 하나의 제품, 하나로서 단독적으로 뭔가 가치를 가졌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품질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이 번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경제학에 대한 연구, 정보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한다는데 뒷문장 이어서요. 참고로 이게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는데요. 네, 경제학, 정보, 비용 이런 것들, 의사결정, 그 다음에 취득으로 인한 절약, 생산성 이런 얘기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가지고 다 정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카테고리를 이렇게 망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이제 obviously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겠죠. 분명히 뭐예요?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야를 겹치고 있지만 정보는 요거죠. 매체를 벗어나 그 나름의 생명력, 자신만의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비슷한 말로 인정받는 실제 독립체, 실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가고 있어요. 결론은 지금 정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독립적이고 하나의 어떤 자신만의 가치를 갖게 되고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죠. 네, 다시 한번 선택지 보면서 찾아보시죠. 자, 선택지를 보시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요. 정보 기반 사회란 말 나왔으니까 1번, 4번, 5번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 가치가 있다는 것은 4번에서 상품 가치가 있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요. 고품질 정보나 번창한다는 얘기는 선택지는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경제학, 정보, 비용 이런 것들, 정보라는 단어가 2, 3, 4, 5 다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전략 이런 것들은 특별히 나오지 않는데 의사결정은 3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4번에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생산성은 지금 봤더니 2번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체를 벗어나 생명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매체 얘기가 나올 때 특별히 없고 대신에 약간 의역해보면 매체를 벗어나 하나의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자신만의 뭔가 그런 어떤 길을 갔다라는 얘기니까 독립성이라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인정받는 독립체니까 곧 이거는 독자적인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4번에 있는 독자적과 독립체를 이렇게 동일시해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이 글의 내용과 많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 요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결국은 다 해석을 해야 되긴 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막 요령으로 풀면 안 되는데요. 대신에 나왔던 문장에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보기에서 선택지에서 매칭을 시키면서 푸시면요. 어쨌든 한 문장 읽고 매칭시켜보고 한 문장 읽고 매칭시켜보고 이렇게 하시면요. 결국은 나중엔 다 매칭이 되어 있는 그 선택지가 정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오늘은 글의 요지에 대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푸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전략은 어떤 거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반복되는 내용을 한번 파악해봐라. 핵심 내용을 통해서 반복되는 내용을 파악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문장 읽으면서 바로바로 선택지에 있는 것과 키워드를 일치시켜서 체크를 해라. 그렇게 선택지를 체크된 것을 모아놓은 것이 곧 정답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글의 요지, 요지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수능 영어 영역 독해 유형별 전략 6강으로 주제고요. 이것도 제가 말했지만 다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오늘과 비슷한 요령으로 전략적으로 푸시면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 부탁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대입 파악하는 문제 있죠. 대입 파악 이렇게 큰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문장 전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형들이 있죠.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등급 받으시려면 꼭 정복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6강 주제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멘토링TV의 신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